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예르그대기 이정열입니다. 자, 두산 피어셀 브리핑을 좀 드릴 예정이고, 일단 두산 피어셀 제가 이제 공약주로 안내를 드렸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우리 고정 댓글 보시면은 입장을 하실 수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입니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11월 9일에 두산 피어셀 이 지난 수소법 개정해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실시를 하고, 수소 판매자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천정수소 판매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6월에 공표가 됐고 올해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현재 수소 경제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력인 발전용 인산형 연료전지 PAFC,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하고 있는 1위 기업으로 수소 연료전지 선주주자이다. 자, 트라이젠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가스관을 통해 압축 천연가스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 등을 공급받은 후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가스를 연료로 전기, 열, 수소를 모두 생산할 수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상황들이다. 유럽연합의 주로 도로에서 100km 간격에서 수소 충전소 구축 법안을 의결을 했는데, 기간은 2027년도까지 단축이 되고 2040년도까지 150개에서 10배 이상 증가해 1500개 이상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17일에 사우디 빈산말 왕세자가 방안이 예정되어 있는데, 원유 공급망 안정화 수소 협력 방안 논의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이달 17일 이후에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이거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17일 바로 내일 이제 빈상말 왕세자가 방한을 합니다. 방한을 했다가 또 긍정적인 사우디와의 수소 관련돼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을 들려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고, 두산 피어스에 제가 이제 안내드린 게 11월 9일이잖아요. 지지를 받고 돌파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서 안내를 좀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이 10% 정도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약간 물량 소화 흐름들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돌파 흐름들 같이 동시에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단기 이평선 이전에는 좀 돌파 흐름들을 못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전처럼 좀 돌파를 했다가 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안내 드린 가격들보다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 부분들 장기 평선이죠. 240일 이동 평균선인데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것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지금 21선에 61선을 뚫고 올라가려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여기 약간 61선이 이런 식으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뚫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살짝 이탈되고 21선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한 다음에 21선이 다시 장기 이평선들 여기 이 부분들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21선을 지지를 받을 때 21선 지지 받을 때, 자 여기 21선을 돌파를 할 때 살짝 수종 흐름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또 21선 지지를 받고 뚫어준다라고 하면 현 부분들 장기 평선들을 같이 뚫어주고 또 이제 돌파를 할 때 조정 받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상승 흐름들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 구간들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기대감들도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우려감들도 함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12월에 시행될 개정안이 12월에 시행이 된다라는 내용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를 따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3분기 실적도 같이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실적이 좀 좋진 않은 상황들이에요. 일단은 반영은 아직 안 되는데 우리가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매출액이 직전 작년의 3분기거든요. 이 내용들 기간을 보면은 직전 3분기 2021년도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까지고 이 4기가 3분기 이번 연도 실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직전 작년의 3분기 실적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매출 1227억 원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2960억 원.
굉장히 매출은 엄청나게 좀 증가가 됐습니다. 대신 이제 매출 원가도 같이 함께 증가가 됐는데, 일단은 매출액 자체가 작년보다는 대폭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제 매출로 반영되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이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더 높은 매출이 좀 나와줬어요. 이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960억 원.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단위를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단위를 착각했어요. 이전보다 좀 낮게 나왔네요. 매출이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요. 일단은 이전에 1227억 원 반올림에서 7억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296억 원이 나왔네요. 매출도 쇼크가 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매출은 296억 원. 이 콤마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앞자리가 좀 비네요. 착각을 했습니다. 296억 원이 매출이 나왔고, 그럼 이제 매출이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쇼크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96억 원 3분기 확인이 되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이전에 76억 원 수준이 나왔는데 콤마 이렇게 비교하면 쉽겠죠. 자, 29억 원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다시 흑자에서 또 적자로 전환이 된 상황들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단기 순이익이 이전에는 67억 원 수준이었는데 67억 원 수준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10억. 그래도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건 이제 단기 순이익이 가로 안에 있으면 적자인 상황이었을 건데 누적해서는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아무튼 이 부분들이 한 10억 원 가량이 흑자가 나왔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매출은 많이 줄었고 수주를 받았던 거에 매출의 인식이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에서,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은 다행스럽게 흑자가 나왔다. 약간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수주 받았던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들만 매출에 인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순이익,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왔지만 단기순이익은 흑자가 나왔다. 약간 이런 정도 수준으로 재물을 봤을 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단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국내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12월에는 확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11월 15일에 나온 기사거든요. 3분기 두산 퓨어셀이 과거 부진했던 수주 시차 영향으로 주기기 매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컨센서스를 밑돌았다. 하나증권은 15일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 청정수소 발전 제도 규정이 구체화되는 12월에 국내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확인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다. 자, 3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마이너스 영업 손실 맞네요. 29억 원. 제가 지금 이거 찾아놓고 지금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기기 실적이 없어가지고 유지보수도 맞고 시운전 매출만 반영이 됐고 매출 감소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증가가 됐다. 어쩐지 영업이익이 매출에서 매출 그 사용료가 좀 높은 수준들이더라고요. 4분기는 기존에 예정된 주기기 납품 일정에 따라서 다시 정상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을 했다. 국내 공장 생산 확장으로 향후 납품은 상품이 아닌 제품 중심으로 이뤄질 여지가 많아 믹스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승도 기대가 된다. 자, 3분기 말 현재 누적 신규 수준은 44메가와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목표는 240메가와트를 유지를 하고 있다. 4분기에 이걸 다 채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국내 연료전지 시장 규모가 확인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상의 좀 얘기가 보고서가 나온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유효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함께 확인될 CHPS 기반의 수요까지 고려하면은 단기 수주 모멘텀이 두드러질 여지는 충분하다. 자, 국내외 연료전지 보급 목표가 제시된 후 CHPS 이 규정이 일부 경로가 수정이 있었는데 이 12월에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자, 이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 공급 의무화 제도라고 한다면 우리 CHPS 같은 경우에서는 청정수소 발전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 수소 산업 협력 기대감에 9% 상승을 했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사우디 쪽에서의 같이 협력을 하는 것들. 빈사말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과
이 화상 면담을 통해 원유 공급망 안정화, 수소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죠. 이번에 사우디가 저탄소 청정 에너지 공급망 허브로 자리매김하는데 수소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17일 이제 내일 있을 수능 날이긴 한데 내일 있을 시장에서의 사우디 방한 이런 기대감으로 수소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이나 기관이랑 이제 3분기 실적들이 좀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12월에 시행될 기대감들,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충격이 살짝 있긴 하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21선 이 돌파를 하는 모습들에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 2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도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피어스 안내를 드린 다음에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다른 종목들도 사실 수익이 좀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실 거고, 떨어지는 종목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